자, 방송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투매가 급증 중입니다. 부동산 난리 났습니다. 자, 오늘의 제목입니다. 이 제목을 듣고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네, 어떤 생각 하셨을까요? 자, 투매가 급증한다는 것은요, 두 가지 이유예요. 첫 번째, 먹을 게 없다. 두 번째, 하락하고 있다. 이 두 가지 효과가 맞물리면서 서로 이 시너지 효과가 창출되고, 네, 그러면서 시장의 공포감을 조성을 하면서 이 투자자 또는 실거주 수요자로 하여금 불안감을 조성하게 만듭니다. 네, 불안감을 느끼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던진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가장 많이 올랐던 지역이 떨어지게 되고요. 네, 가장 늦게 올라탄 사람들이 지금 매물들을 던지는 겁니다. 그러면 가장 늦게 올라탄 사람들이 과연 전세 세입자를 끼고 샀을지, 아니면은 본인이 직접 거주를 위해서 주담대 받고 들어갔을지, 어떤 게 있을까요? 제 생각은요, 가장 늦게 올라탄 사람들은 실거주자도 있겠지만은 지금 가장 공포심을 느끼시는 분들은요, 실거주자보다는 전세 낀 매물들, 즉 전세 끼고 매입한 갭 투자자들이 매우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본인이 사자마자 올랐는데, 그런데 본인이 산 가격보다 더 떨어지니까 그게 큰 문제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세 끼고 지금 팔릴까요? 절대 안 팔립니다. 왜? 전세 끼고 물건을 살 때는요, 네? 오직 투자를 하기 위한 수요만 가능한 겁니다. 뭐 그거 사가지고 한 2년 있다가 내가 2년 돌리고 돈 모아서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거는 그때 가서 그런 거고, 그거는 시장의 데이터로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전세 낀 사람들은요, 전세 끼고 매수한 사람들은 대부분 투자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투자를 했던 사람들은요, 던지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드릴게요. 대출이자 감당 못해 인천 매입 1년 내 처분하는 아파트 비율 역대 최고라고 합니다. 자, 5월 들어 인천에서 아파트 매수 후 단기간에 처분한 집주인 비율이 급증하고 있다. 이 따른 금리 인상으로 대출이자 부담이 커진 데다 공급 물량이 쏟아지면서 집값 하락세에 대한 우려가 커진 영향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즉, 집을 팔려고 내놓는 사람들은요, 네, 지금 거래가 되는 물건들은 실제 거주가 가능한 그런 집들인데, 네, 거래가 전혀 되지 않는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바로 전세 낀 매물들이 투매가 나오기 때문에 실거주하는 그런 집값이 지금 혼돈의 시기를 겪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5억짜리 아파트를 매수해서 5억 5천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4억 8천이에요. 그런데 나는 지금 실거주하고 있어요. 도저히 안 되겠다. 지금 대출도 많고 해서 그냥 2천만 원 마이너스 하고 그냥 2천만 원 마이너스 할게. 마이너스 내가 손해보고 매도해야겠다 해서 4억 8천에 내놓게 되는데요. 생각해보세요. 전세끼 매물들이 나오지 않았을까요? 전세끼 매물들은요, 4억 5천에 나옵니다. 그러면 실제 매수하려고 온 사람들은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아니, 4억 5천짜리 매물 있지 않냐고. 뭐 4억 8천짜리 지금 두 달 후에 실거주 가능한 게 4억 8천이냐고. 4억 5천에 맞춰주세요. 그럼 살게요. 이렇게 되는 거라니까요, 지금. 이렇게 되면서 전세끼 매물들이 시가, 즉 시가를 계속 끌어서 아래로 내려가는 겁니다. 내리는 거예요. 즉 실거주 가능한 매물들이라 하더라도 지금은요, 가장 최저가가 아니면 팔리지가 않는 현상입니다. 네. 그래서 먹을 게 없고 집값이 떨어지고 있으니까요, 지금 투매가 급증 중이라니까요. 네. 즉 전세 세입자를 낀 매물들 때문에 지금 시장에는요, 단기간에 그 하락, 폭락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저는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은 2022년 한 해 이제 두 달 반밖에 남지 않, 일주일 밖에 남지 않았어요. 네. 이 시간이 지나가잖아요. 네. 이 시간이 지나갑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하락합니다. 네. 왜? 지금 단기간에 부동산을 다시 가격의 방향을 다시 위로 올릴 수 있는 요소는 그 아무데도 없습니다. 네, 그 아무데도 없어요. 자, 그렇다면요, 정부에서는요, 경착륙 정도는 시킬 수 있도록 규제를 다 풀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설령 취득세 중과가 풀린다 할지라도
취득세 중과가 풀린다 할지라도 쉽게 V자 반등이 일어나기가 쉽지 않아요. 즉 취득세 중과가 풀리잖아요. 그러면 거래량이 증가합니다. 거래량이 증가하게 되면서 하락하던 속도가 줄어들 확률이 매우 높다는 거죠. 자, 여러분 댓글 보면서 제가 하다가 갑자기 동타무다리님께서 준생 하이 이렇게 반말로 이야기하시니 제가 지금 갑자기 흐름이 끊겼습니다. 요분은 제가 날릴게요. 이렇게 불경스럽게 반말로 찍찍하시면은 제가 바로 날립니다. 자, 인사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자, 고급진 행복님 반갑습니다. 이용님 반갑습니다. 열공모더님 반갑습니다. 오지오 608님 반갑습니다. 순대전대님 반갑습니다. 피에타님 반갑고요. 해피권님 반갑고요. 장소홍님 반갑습니다. 이편한 세상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자, 김태인님 반갑고요. 자, 박상인님 반갑고요. 이편한 세상님께서 대전 24년에 물량 많던데 그 전에 정리할 거는 정리하는 게 맞는 거죠. 용운동 용방마을 매도하려고 6월부터 공신인데 안 팔리고 주변 신축 입주장이라 전세가도 많이 내려갔고 전세도 잘 안 나가네요. 난감합니다. 자, 여기서 이편한 세상님 선택권이 두 개밖에 없어요. 팔거나 전세 돌리거나. 근데 전세 돌리려면 빨리 돌려야겠죠. 24년도에 대전에 입주 물량 많기 때문에 24년도가 지나가야지 다시 회복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난감하지만 전세가를 좀 더 낮추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전세가가 하락하는 이유는요, 대표적으로 금리가 인상되면서 월세로 수요가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또 계약갱신 청구 같은 이 말도 안 되는 사태 때문에 보증금 예를 들어서 2년 전에 내가 2억 주고 살고 있는데 전세 시가가 4억이에요. 전세 시세가 4억입니다. 그러면 거기 살던 사람이 과연 2억에서 4억을 바로 올려줄 여력이 될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냥 집주인하고 쇼부를 치는 거예요. 어차피 집주인 전세 세입자 구하기 힘들 거 안다. 그냥 나한테 2억에 50만원 해줘, 2억에 70만원 해줘, 이렇게 간다니까요. 이렇게 가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전세가가 하락하고 있는 이유예요. 왜? 전세가가 반전세라도 보증금이 약하기 때문에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는 상황에 봉착한 거죠. 자, 아무튼 간에 전세가 좀 더 다운시키는 게 맞습니다. 아이초롱님 반갑고요. 권봉트님 반갑습니다. 미전님 반갑습니다. 박상희님, 대구도 투매가 나와서 진짜 사고 싶은데 참습니다. 기다리세요. 기다려야 됩니다. 비전님 반갑습니다. 비전님께서 프리미엄 등급을 올리셨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감사합니다. 프리미엄 회원은 가입한 지 한 달 뒤부터 이메일 상담이 가능해요. 신엘님 반갑고요. 소닉님 반갑습니다. 소닉님. 갈차님 반갑고요. 성장님 반갑습니다. 한지로님 반갑습니다. 소닉님께서 거제도 구미 나아질까요? 프리미엄 수고 샀는데 마피나네. 왜 샀습니까? 진짜. 왜 샀어요? 너무 급하셨죠? 자, 성장님께서 계약갱신은 안 없어지려나요? 쉽게 없어지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요? 이게 민주당에서 워낙 이 싸움을 튀기는 싸움을 하면서 얻어낸 게 바로 계약갱신 정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바로 없애는데 동의한다? 그건 좀 아니지 않을까요? 배짱이니 성남 구도심 재개발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분양이나 신축 매매하는 거 어떤가? 실거주입니다. 감사합니다. 기다리세요. 일단 내년까지 기다리셨다가 추이 보고 매수하시죠. 해피권님께서 5대 광역시 세종, 청주, 창원만 봅니다. 감사하고요. 민서님 반갑습니다. 아무튼 지금 최근 주택시장이 하락세로 접어들며 인천 지역 아파트 가격이 급속도로 하락한 탓으로 보인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집값 상승세가 이어졌던 지난해 인천 지역 아파트 가격은 20.38% 급등하며 전국 평균치 12.46%보다 2배 가까이 높게 올랐다. 해당 기간 같은 수도권 지역인 서울과 경기와 비교해도 더 높은 수치다. 자, 근데 지금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어떤 부동산 유튜버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왜 신뢰성이 없고 신빙성이 없는 한국 부동산원 수치를 보고 하락이라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KB 부동산 시세를 보고 이야기를 해야지 도대체 왜 김현미 장관 때 그렇게 신빙성 없다는 한국 부동산원 자료를 보고 집값 하락하냐고 떠드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근데 그걸 딱 보고 나서 무엇을 느꼈냐면요, 정말 이 부동산 유튜버들도 자꾸 시장을 왜곡하고 부정하려고 하는 거 보니까 집값이 하락하는 게 정말 맞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자, 그런 사람들은요,
네, 그런 사람들은 그냥 상승을 한 번밖에 겪어보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자꾸 서울에 입주 물량이 없다. 그래서 올라간다. 지금 월세가 얼마만큼 올랐는지 너네들은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월세가 올라도 매매가를 밀어 올리지는 못합니다. 네. 왜 그런 줄 아세요? 아니 여러분 월세 가격이 매매가를 밀어 올리기 위해서는요 금리가 약해야 돼요. 맞습니까? 10억짜리 아파트 사는데 대출이 다 되어야 되고요. 60% 사더라도 금리가 1%대로 되어야지 월세가 먹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월세는요 보증금이 약하잖아요. 보증금이 약하기 때문에 투자금이 많이 들어간다고요. 투자금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은요 그만큼 수요자가 적다는 겁니다. 이 단순한 논리를 그들은요 간과하고 월세 올라갑니다. 서울에 입주 물량 적다. 이거 두 개의 논리로 갖고 계속 집값이 오른다고 하는데요. 다 틀렸죠. 저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례들 여러분들한테 좀 더 올바르게 어떻게 부동산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될지 이 사고방식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위해서 저는 그들의 방송들을 계속 모니터링 하는 겁니다. 욕하기 위해서 모니터링 한다. 그것도 있겠지만은 그것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그런 사람들이 왜 잘못됐는지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려야지 여러분들은 좀 더 객관적인 기준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생각이 튼튼해야지 기초가 튼튼해야지 여러분 외세로부터 흔들리지가 않는 겁니다. 네? 어릴 때 여러분 기초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공부 뭐 했습니까? 네? 눈높이 안 했어요? 눈높이 수학 그 다음에 구몬 수학 이런 거 안 했어요? 웅진 싱크비가 안 했습니까? 네? 이런 것들을 한 세대가 바로 MZ세대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MZ세대예요. 네? MZ세대인데 네. 자, 다 기억하시죠? 자녀분들을 그걸로 교육을 시켜보신 분이나 또는 그것으로 공부를 해보신 분이나 아이템플 저도 했어요. 초등학생 때 그 뇌 그림인가요? 머리 그림인가? 있지 않았습니까? 하여튼 간에 기초가 튼튼해야지 절대로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보고 있잖아요. 저는 그런 방송 보잖아요. 진짜 같잖아요. 같지 않습니다. 이게 말이죠. 이게 말이냐 방구냐. 그런 빈약한 논리를 갖고 계속 상승만 한다? 그건 아니에요. 부동산은요 오를 때가 있으면 내릴 때가 있고요. 내리는 건요 소폭 내리더라도 하락이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은요 유사하락이라는데 말이 되는 소리예요. 하락이 무슨 유사하락이 어디 있어요. 하락이면 하락이고 하락이면 하락인 거예요. 상승이면 상승인 거고요. 그렇게 이야기해야지 유사하락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습니다. 워낙 지금 그런 분들이 멘탈이 이제 붕괴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사람들 대부분 자산 60억입니다. 100억입니다. 부동산으로 아파트 투자해서 60억, 70억, 100억 벌었어요. 50억 벌었어요. 이렇게 자랑질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지금 집값 다 빠지고 있어요. 그들이 자산을 증식한 게 대부분 어딘 줄 아세요? 수도권에 갭 3천, 갭 4천을 들어간 거예요. 그게 한 채당 3억, 2억 올랐다고 해가지고 본인 자산이 50억 60억이에요 방송하신 분 계십니다. 근데 지금 집값 하락하고 있는데 왜 본인의 자산 수정 안 합니까? 여전히 그래요? 여전히 그렇냐고요. 제가 그 사람들보다 돈을 많이 벌지 못해서 그 자격지심 때문에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보일 수도 있다는 건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왜 수정해서 자산을 공개하지 않냐 이거예요. 깝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깝치는 사람 참 그래서 이 대한민국에는요 투자파는요 사기꾼들이 많아요. 본인한테 유리한 쪽으로 전부 다 정보를 가공해서 제공을 한다는 거예요. 최근에 어떤 방송 보면요 자 지식산업센터 아파트 홍보 엄청 했습니다. 이 사람 나는 지금 또 사모으고 있다고요. 어떤 사람들은 1인 가구가 계속 급증하기 때문에 강남 오피스텔 계속 이야기해요. 물론 자기가 싸게 샀겠죠. 예를 들어서 시세가 1억 5천이고 전세가가 1억 3천이잖아요. 그 사람은 급매로 나온 게 1억 2천에 잡는 겁니다. 자, 물론 오피스텔은요 비탄력적이라 매매가 전세가 이게 가격 방어가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거래가 안 되니까 나오는 거예요. 매물들이 급매로.
그런 거 잡아가지고 전세 매매가 1억 1천에 잡아서 전세가 1억 2천에 세팅했다. 운 좋으면 1억 3천에 세팅했다. 그래서 저는요 한 채 살 때마다 1,000만원씩 2,000만원씩 벌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인간들이 있는데 그게 수익입니까? 그 부채예요. 부채. 여러분 법인에서 전세금을 내가 받잖아요. 그건 부채로 인식합니다. 예? 부채로 인식한다고요. 오피스텔 10채 20채 사가지고 자기가 막 40억 벌었대요. 예? 죄송합니다. 40억이 아니고 한 채당 2천만원씩 다 풀피로 세팅해가지고 4억을 벌었대요. 그걸 또 딴 데 세팅했대요. 여러분 그게 맞습니까? 예? 맞는 투자 방법이에요? 그거 안 팔려요. 팔리지 않는다고요. 그걸 부채로 생각을 해야지 그거를 레버리지로 생각해가지고 막 사재 낀다? 진짜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요 위험한 발상이에요. 만약에 오피스텔 전세 수요가 끊기면 어떻게 할 건데요? 전세 세입자가요 그 사람한테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임차권 등기 설정하고 나간다고요. 그러면 그 임차권은요 설정되는 순간부터 물론 선순위로 되어 있어야겠죠. 자기의 전입일자하고 확정일자가 대출보다 더 빨라야 됩니다. 근데 전세금이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 선순위겠죠. 근데 선순위로 임차권이 세팅되는데 그게 매물이 팔릴까요? 절대 안 팔려요. 절대 안 팔립니다. 여러분 가압류 500만원짜리만 걸려도 안 팔려요.